듭니다. 불평등 공화국이 만든 저출산 자살률 묻지마 범행. 요즘에 대한민국이 이 불평등 공화국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묻지마 범행이 일어나니까 정부는 장갑차를 배치하고 경찰 특공대를 배치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묻지마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핵심은 불평등 공화국이 만든 부분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숨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불평등이 심화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자살률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살을 거의 안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출산율이 아주 좋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되게 되면은 저출산이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심각해져요. 대한민국이 OECD 자살률 1위고요. 저출산도 1위입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불평등한 나라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를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1류 아파트, 2류 아파트, 3류 아파트, 지방 아파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 가지고 입시 지옥과 완전히 사교육 지옥으로 몰아넣고, 이 층간소음, 벽간소음, 주차난, 이 고통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 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집값 폭등이라든지 각종 고통을 겪게 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급기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저출산 안 하면 되지, 내가 출산 안 하면 되지, 내가 결혼 안 하면 되지, 내가 애기 안 낳으면 되지, 내가 그냥 자살하면 되지 하다가 이제는 이것이 불평등한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묻지마 범행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평등이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인문학적인 그냥 고찰의 결과예요, 결과.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빨리 이 불평등 공화국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학벌주의 제도를 다 폐지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거 폐지시키고 1류 아파트, 2류 아파트, 3류 아파트, 지방 아파트 해가지고 신분 계급 질서를 만드는 이러한 저질스러운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최저임금을 폐지하고 국민권익금 제도를 운영해서 불필요한 차관제,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특할비 이런 거 폐지해서 매년 국민권익금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국민권익금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모든 학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로 줘서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거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피바람이 불어닥치는 그러한 아주 야만 사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이 한국의 이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찌르고 에어컨 안 된다고 찌르고 전국에서 칼부림 공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정황이죠. 거기에다가 이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이다,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공론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대한민국 1%, 상위소득 1%가 국민소득 14.7%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10%는 절반가량인 소득 46.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위 10%가 국민소득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상위 1%가 국민소득의 14.7%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심각한 겁니다. 이 빈부격차 문제가 아주 큰 문제고, 이 빈부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교육, 취업, 지위 경쟁이 격화돼서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된다. 네, 한국은 가계부채 세계 3위다. 성장 막고 자산 불평등을 키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한은이 계속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가계에 돌리고 있는 겁니다. 가계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1류 아파트, 2류 아파트, 3류 아파트, 지방 아파트,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사교육, 그리고 이 입시 지옥, 이 세계로 만들어간, 지독한 경쟁주의로 만들어간 그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가계부채가 문제다. 결국에는 이 가계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창용이는 당장 해임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OECD 두 번째로 빠르다.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죠. 네, 상위 10%가 전체 소득 50% 차지, 인공지능이 불평등을 더 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브루킹스가. 네, 그래서 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상위 10%는 이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심화되고 고통 속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결혼 출산 누가 막냐? 네, 이거 불평등한 세상이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로나 버텼는데 비폭탄의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위 10%는 각종 언론이나 각종 방송, 그리고 여론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과 대화해보면 죽도록 버텼다라는 거죠. 죽도록.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른 되자마자 빚에 허덕, 20대 연체율 역대 최고다. 20대 탓을 하는 거예요. 20대들이 비투했다, 영끌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을 탓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렇기 때문에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주식, 코인, 또는 부동산, 이런 데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땀 흘려서 일해봤자 저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금융 쪽이 한 5배 정도 더 수익이 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네,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다 또 20대 탓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 되자마자 빚의 굴레, 20대 이하 은행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언론도 은행 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면은 미국도 못 버팁니다. 기축통화국 미국도 못 버티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는 걸 봤죠. 그러니까 미국은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서 삼성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미국에다 투자해라, 미국에다 공장 지어서 생산 투자, 소비 증가시켜라.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형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한국은 안전망을 갖추지도 않은 채 미국의 지시에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죠. 미국과 일본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에 그렇게 시달리고, 이젠 또 미국, 일본 제국주의 형태의 국가의 모습에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소득 없어도 대출 20대 이하 주담대 연체율이 역대 최고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은행은 이자 장치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퇴직금 장치하고
정치꾼 놈들은 계속 don방석에 앉아가지고 국민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사회가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출산, 나라 망해봐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살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는 묻지마 범행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1년 연체율이 1년 새 2.5배,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권. 지금 연체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은행권은 요때다 해가지고 또 이자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한 세상이냐라는 게, 잔인한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전쟁 났으면 좋겠다, 그냥 이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불성실 낙인 찍힐라 채무자 60% 3년 넘게 버티다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자영업자도 탓하는 거예요. 왜 빚졌냐? 가슴 아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네. 하루 매출 500만원 고깃집도 썰렁하다. 네, 이제는 이 전염병,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 여기에다가 묻지마 범행 때문에 고깃집도 썰렁해지고 있는 겁니다. 흉기 난동에 커지는 불안감, 불금 취소하고 이름 귀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옆좌석하고 쌈 붙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 절제의 뇌가 작동을 잘 못합니다.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충동은 아주 높아집니다. 충동률은 아주 높아져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분노가 있는 겁니다. 분노, 사회적 분노. 이게 결합되면은 아주 위험한 그러한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가 속출하고 있고, 일상 덮친 공포에 고조된 불안 심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과거에는 그냥 평화롭게 뭐 이어폰 듣고 뭐 핸드폰 보고 하지만 요즘에는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대면서 그러면서 걷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집나서기 무섭다. 흉기난동 살인 예고에 국민이 트라우마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 밤에 무슨 비명 소리만 들어도 또 뭐 경찰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죠. 에어컨 정상 작동 안 된다고 흉기난동 부리고 여직원 위협하고 기물 파손한 50대,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칼부림, 동료 흉기로 찌른 베트남 선원 체포. 네, 이제 외국인들까지도 한국에서 이러고 있어요. 아주 한국은 복합적으로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정황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불평등 공화국이 만든 저출산 자살률 묻지마 범행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